승마지도세 핵심 정리 말 보건관리 10부입니다. 10부. 보건관리는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가 좀 힘드네요. 기생충성 질병합니다. 원성충, 회충의 일종이고요.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등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해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감염 시 발열이 있고요.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및 쇠약, 어린 말들에게는 성장부진, 빈혈, 산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으로 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의 하나입니다. 분변 중에 충란이 자충으로 발육한 뒤에 줄기와 잎사귀로 이동해서 말이 채식 시 체내로 유입합니다. 말이 체내에 이동하면서 성충이 됩니다. 말 어렵게 썼는데 그냥 말 똥속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잎사귀에 있으면 말이 그 풀 뜯어먹다가 다시 걸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원성충의 유충은 장벽에 남아있는 방면에 대원성충의 유충은 말의 순환기를 따라 이동하고 혈관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암컷이 충란을 낳은 뒤 그 충란은 분변에 의해 전파되고요. 그리고 풀과 목재에 존재한 유충은 방목되는 말에 의해 쉽게 섭취되어 감염이 되겠습니다. 회충, 파라스카리스 에크룸으로 소장에 기생을 하고요. 길이는 12인치, 2세 이후의 말에게 주로 발생이 되고요. 포유마와 이유마에게도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충란은 분별을 통해 전파되고 환경의 저항성이 크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전염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망아지는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섭취되고요. 소장에서 부화해서 간으로 이행한 다음 폐에 도달하고 다시 또 소장으로 가서 성충으로 성숙을 하겠습니다. 유충은 성충은 결장 및 직장 등 말의 대장에 기생을 하고요. 피놈이라고도 합니다. 옥시리우스 에퀴 이런 거 나오면 유충이고요. 수컷은 흰색, 암컷은 갈색. 그래서 똥꼬가 가려우면 매우 심한 항문 가려움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유충은 그런 것들이 있다. 사람에 대한 질병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조충, 이건 테이프웜입니다. 요충이 피놈이고요. 조충은 테이프웜. 편편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절되어 있고 1, 2세마가 잘 감염이 됩니다. 옴 찐득이가 중간 숙주고요. 말의 소장과 대장에 살며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요거 그림이랑 같이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그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기타 기생충, 말파리우충, 말 위에 기생하며 말의 위염과 소화장애 및 산통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위에 기생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폐충, 폐는 딱 보면은 폐충이니까 폐에 살겠죠. 말이나 당나귀의 기관지 및 새 기관지에 기생하고 폐에 기생하고 기도나 기관지에 알을 낳습니다. 찐득이 제가 이거 꼭 해보라고 그랬죠. 이거는 처음에 자주 나와요. 말이 방목지에 있을 때 승마 후 장거리 수송 시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요. 귀에도 삽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 밖에서 막 키울 때 귀 떠들어보면 찐득이 그랬는데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라임병, 말 플라즈마병, 말 에를리히아증, 찐득이성 마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위험한 질병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 모기는 동부, 서부 및 베네수엘라 말 내염 전파하기에 특히 위험하고요. 물이 있는 장소에 살충제를 뿌려서 알을 억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모기 가장 많은 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모로 2시간대. 이때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말을 마방에 넣고 방충제와 살충제를 이용해서 모기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이는 무눈이하고 흡혈이가 있는데 목은 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인공수정에 관해서 문제가 좀 종종 나와요. 인공수정은 원거리에 있는 개체까지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원거리에 있는 개체에 번식 가능하고 냉장 정액은 5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동결정액, 얼린정액은 동결융해정자의 활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얼었다 녹이면은 안 얼린 것보다 덜하지만은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인공수정의 장단점입니다. 이거 문구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애올 때는 어쨌든 표현인 그대로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 장점부터 얘기하면은 말 개량 촉진, 생산성 향상 및 우량 시수말의 이용 범위 확대, 시수말의 사용 관리 및 노동력 절감, 시수말 씨앗말의 유정 능력 조기 판정,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 자연교배가 불가능한 개체의 번식 이용 가능, 정액의 원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존 가능, 학문 연구수단. 이거 그냥 천천히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에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연교배보다 일회 수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건 그렇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생식기 전염성 발생 및 생식기 전망의 손상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구 사용에 의해서 전염병을 발생을 하는 건지 어쨌든 오히려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 장점에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점에 생식기 전염병 발생한다는 게 있어요. 요거 전염성 생식기 질병, 생식기 전염병 발생 요거 차이나서 잘 보셔야 돼요. 전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외웠어요. 제 생각에는 수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질병이 옮기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수정하는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생식기에 기구나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요건 그냥 외우세요. 저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수말, 씨앗말의 이상 선발 시 불량 유전 현질의 조기 확산 및 수습이 곤란하다. 그리고 질병 전파 위험이 있다. 어쨌든 인공수정이 유전 능력이 조기 판정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 골라서 확산될 경우에는 멀리 퍼지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생식기 전염성 생식기 질병 요 표현이랑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은 그냥 외우세요. 예. 그게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교배 절차, 앞말의 발길질로 순말의 음경, 고안 또는 음낭에 빈번한 상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줄이나 호불, 족쇄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말 목이나 기갑 부위를 무는 버릇이는 시수말 경우에는 앞말의 목에 가죽 덮개를 장착하는 게 좋고요. 외음부도 세척하고 앞말의 후구조이로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겠고요. 교배 신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말 뒷발의 편자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뒷발 편자로 맞으면 더 아프겠죠. 피부질병, 유가종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이 자라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것. 상처 부위를 열어둔 조직에서 흠이 발생하고요. 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말의 다리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윤선, 백선, 피부나 핏모에 감염되는 곰팡이 감염증 총칭합니다. 피부 사상균의 대부분은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윤선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어쨌든 윤선, 백선은 곰팡이다. 단마지는 두드러기다. 말의 피부 표면의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곰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곰팡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꽃가루의 청초에 대한 과민 반응,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마지는 곰팡이를 먹는 거고요. 윤선은 곰팡이가 피부에 피는 거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사상균 중 말의 피부가 장말정 등 습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서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화농성 가피가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탈모증은 말의 채모가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빠지는 증상, 감염성, 곰팡이성 질병이나 독성물질 중독일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털 빠지는 거죠. 저 그림은 단마진입니다. 시험에 난 적 있어요. 그림 보여주고 뭐 질병이나 증상을 찾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 질병 중에 개군, 발모 피부염 요거는 꼭 봐야죠. 과학인가요? 거기서도 개군의 부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구절 뒤쪽 밑에서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된 오목한 부위, 그래서 거기를 개요부, 개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긴 피부병인데요.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좀 연약해서 더러운 환경에 들어두거나 오랫동안 추운 곳에 노출된 경우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쉽게 염증이 생길 때 주로 겨울철에 많이 생깁니다. 진흙 분유 등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발생합니다. 발목이 건조한 상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유과정이 생기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동절기 소금을 뿌린 주로나 마장에서 운동한 다음 세척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흔히 발생을 하겠습니다. 말의 응급 질병 처치, 운동성 근병. 이 부분 전 좀 어렵더라고요.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은 운동성 근병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고요. 운동성 근병이다 의심되면 일단 쉬어야 돼요. 무조건 안정입니다. 질소뇨증은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쨌든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은 소변 분석 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의 요구에 따라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질병 모두 심하게 운동한 말에서 나타나고요.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해서 고갈을 시킵니다. 그래서 월요병,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엉덩이 근육이 각지되는 통증이 있어서 월요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인 글루코겐이 근육에 과다 축적되어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말의 응급질환, 과민성 아나팔라시성 쇼크. 이거 코로나 때 주사 잘못 맞으면 아나팔라시성 쇼크가 온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말에서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으로서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불안, 발한, 호흡곤란, 설사, 혈압, 저하, 쇼크, 허탈 등을 동반하고 폐사하기도 한다. 얼마나 빨리 질병을 인지하고 처치하는 관건이며 백신 접종의 약물 투여 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면 사진에 보면은 저렇게 그 몸에 뭐 나죠? 요 그림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챙겨보시면 되고요. 응급 질병 처치 관련해서 두 가지 언급해드리면 고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이 있습니다. 쿼터하우스 품종에서 발생한 유전적 질병이고요. 고통으로 땅에 주저앉는 심한 반응, 경직된 걸음걸이, 제3 안검의 빠른 노출, 쇠약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칼륨이 높은 사료가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콩가식물 건조나 당밀 섞인 농사료 이런 게 원인이 되겠고요. 질병 발생 시 포도당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진료할 필요가 있고요. 응급으로 구강으로 설탕물을 투여하겠습니다. 말탈진 증후군, 장기간 운동 지속에 따른 고온에 의한 쇼크, 탈병, 탈수 증세, 횡격막경련, 딸꾹질하는 고개도 일어나고요. 모든 운동을 쉬어야 되고요. 일단 말이 탈진했으니까 시원 환경으로 옮겨서 물과 전해질을 신속 공급합니다. 정맥주사 또는 위관 튜브를 이용해서 수액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정맥주사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승마지도사, 심정리말, 보건관리 10호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뭐 올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조련사나 그런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기출문제하고 승진사 기출문제하고는 좀 뭐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좀
비슷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살짝 국가 자격증 난이도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승지사 준비하시는 강의 들으셔도 합격 점수 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국가 자격증 그 시험에 대해서는 그 말발령 사심이 법규만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그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승지사 시험 보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6월 정도에는 그 제가 실기시험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지사 실기시험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려볼까 하고요. 어쨌든 아마 올해 이 필기시험 관련해서 준비한 동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오류도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승지사 시험 끝나면 혹시라도 그 승지사 시험 끝난 이후에 그 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험 문제 좀 보내주시는 분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승마지도사 시험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더 이상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출문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승마지도사 핵심전이말 보건관리 10부를 마치고요. 어쨌든 모두 다 합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